너무 오래 마시면 너무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어서 지금 우리가 통합행정지원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돼 있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키워주시겠어요? 이 자료는 이제 구체안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료가 오픈해서 학과장님 뭐 다 발표해 드렸고 전체 뭐 저희 구성원들이 일단은 이 안을 가지고 조금 더 안이 있을 수 좋은 안에 개선되는 뭐 이런 안들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픈돼서 이제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통합행정지원실을 왜 해야 되느냐 한다면 첫 번째는 좀 전에 제가 굉장히 장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절감 이거는 제가 숨길 수가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의 재정 안정을 끌고 가는데 이쪽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재정 안정 규모가 상당한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절감을 해내는데 과연 피해가 최소가 되는 체계는 어떤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직원부분들의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 쪽에서 직원부분들의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채용 극도로 억제하고 있고요. 명예퇴직을 차입금을 통해서 지금 어쨌든 활성화하려고 하고요. 교원 채용 부분은 저희가 지표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소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저희 구성원의 인력은 어디냐면 계약직이죠. 그래서 이제 계약직 파트의 대표성을 띠는 게 조교 부분이고요. 그러면 조교 부분의 인력 조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하나의 첫 번째 이제 구상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세부적으로 할 때 조교를 줄이는데 그러면 어떤 조교를 어떤 형태로 줄일 거냐. 그리고 조교를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데 이제 이 목적을 포커스만 여기만 맞출 거냐 아니면 행정의 전체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을 해서 행정 효율을 최대한 그러니까 생산성이라 해야 돼 어떤 이런 부분을 최대한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은 뭐냐. 그러니까 결국 고민은 뭐냐면 조교 수를 줄인 만큼 조교 인력의 생산성이 증대되지 못하면 줄인 거에 대한 여파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교 수를 줄이되 최대한 이 행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통합행정지원실 형태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줄여냈을 때 지금 직원 부분들에 대한 인력 감축도 수월하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의 조정의 수월성을 저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다. 하여튼 이런 형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구조 개선이 지금 25년만 해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지만 지금 이제 수시 결과까지 기다린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시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그러면 저희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너무 촉박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25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26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과의 구조 개선에 따른 인력 운영, 조교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저희가 일정 부분 확보해야겠다 이런 목적도 갖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위에 좀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단과대학 행정지원실과 특수대학원의 행정지원실 업무공간을 통합합니다. 이렇게 업무공간을 통합을 해놓으면 지금 저희가 현재도 상당히 많이 이제 겸직 발령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통합해내면서 겸직 발령의 수월성을 훨씬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공간적으로 묶어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사 행정조교는 통합행정실로 배치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통합조교가 학과장님 학과 소속에서 지금 이제 통합행정실 소속, 통합행정실에서 지금 인력 채용의 의무라든가 관리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맡게 되는 거죠. 요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교수님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행정 지원을 당연히 행정 지원이 조교 업무는 학과에 대한 행정 지원입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럼 업무 지시는 팀 실장이 직원이 업무 지시를 하느냐 학과장이 업무 지시를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체계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큰 윤곽은 좀 잡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학과장님이 조교, 통합조교가 됐던 어쨌든 조교한테 업무 지시를 함에 있어서 지금 가서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살짝 제가 옛날에 이제 이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원이 행정 업무를 하려면 연구소 행정 지원실이 있어요. 당연히 이 친구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조교는 당연히 학과에 행정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행정 지원실에 가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이제 이 부분에 이 제도적으로 얘를 지금 막아내는 거, 요거를 저희가 거의 지금 아직까지 오픈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관리감독 업무를 지금 교수님 학과장에서 지금 이제 직원적으로 전환을 하고요. 통합해서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교가 갖고 있는 행정의 생산성을 극도로 높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교 업무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으니 과거처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행정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는 곤란을 하고, 그래서 지금 조교가 몇 명씩 통합행정실에 묶여있고, 그리고 이제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바로 옆에서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별도 엑셀표 프린트 되신 걸 보고 계실 텐데, 조교의 배치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교의 업무량을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조교 인력이 필요할 거냐, 그리고 이 조교를 처음에 고민했던 거는 두 가지 방안이 있죠. 하나는 학과별로, 지금 이제 학과별로 이제 배치를 합니다. 몇 개 학과를 묶어서 이제 배치하는 안이 있을 거고, 조교의 업무가 학사 업무도 있고요, 교무 업무도 있고, 이게 직무별로도 나눠 있습니다. 조교 업무가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 직무별로 하는 조교 배치를 하는 안도 고려를 했지만, 직무별로 배치를 했을 때는 저희가 좀 분석된 바는 단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학과별로 일단은 조교를 배치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학과는 지금 입학정원이 100명이고 어느 학과는 입학정원이 40명이에요. 동일한 조교를 배치할 거냐? 교원 수도 틀리고, 어느 학과는 지금 인증제를 받고 있고, 어느 학과는 시험 실수가 주당 60시간을 넘어가고, 어느 학과는 시험 실수가 3-4시간이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회의적으로 뭔가의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서 이렇게 지금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러면 이런 변수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한번 고려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교가 가지는 업무량을 지금 학생 수, 조교 업무 중에 학생을 상대해야 되는 업무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지면 업무량이 늘어나는 이런 업무들이 있죠. 교원 수에 따라서 지금 이 업무량이 차등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학원이 개설된 학과도 있고 개설되지 않은 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만 개설된 학과도 있고 석박사가 다 개설된 학과도 있고 안 개설된 학과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 학과가 두 개 학과가 묶어서 개설된 학과도 있습니다. 대학원이 별도로. 자, 이런 경우들을 고려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실습 시수, 이 학과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습니다.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지자재 및 비품 관리를 하는 대상의 수를 고려를 했죠. 또 하나는 학과 특수성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직, 또 하나는 인증입니다. 공학인증, 간호학인증, 한의대 이런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량 분석에서도 얘가 들어가지만 특히 인증 파트는
학교 전체 인증과 떠나서 개별적인 학문 분야에서 인증하는 인력 지원 요구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드릴까요? 자, 현행의 지금 학과 사무실 공간은 현행의 공간을 유지를 하고요. 이 공간은 지금 행정보조실로 전환을 하는데 명칭은 이렇지만 기능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교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일단 복사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복사기를 쓰는데 학과에 옛날에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썼으면 되는데 교수 용실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럼 통합행정실 가서 복사할 수도 없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공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공간들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행정보조실입니다. 그래서 현행에 지금 쓰는 이 학과 사무실 공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인력, 이거는 근로학생으로 이제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과당 한 명의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학과당 결국은 2명의 근로학생이 배치가 될 텐데,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학생은 약간의 차이가 줍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조교 부분입니다. 실습조교는 결론적으로는 전면 폐지합니다. 그러면 현재 조교는 행정조교, 학사조교, 실습조교로 구별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다 아우르는 조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명칭을 그냥 조교할까 하다가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조교 이름표를 붙여줬다는 얘기고요. 현행에 있는 조교 업무를 다 아우르는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입니다. 업무량은 늘겠죠. 당연히 늘 겁니다. 자, 그러면 현행의 실습조교의 업무 중에 재물조사, 물품 구매를 업무를 역시 통합조교가 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실험실습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통합조교로 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습 관련해서 단순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공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업무들이 있죠. 이것도 1차적으로는 통합조교가 맞는데 통합조교가 이걸 다 해내긴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학과에 배치되어 있는 근로학생을 지금 통합조교가 관리를 하면서 또는 학과장 교수님들이 이런 근로학생을 활용을 해서 지금 하는데 책임 소재는 지금 이제 이 기본적인 책임 소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소재는 통합조교가 일단 관리 의무를 가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마 우려되고 한 부분이 뭐냐면 실습조교의 실험실습의 보조 부분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어떤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 입장에서 이 실험 실습을 행함에 있어서 지금 수업의 질에 있어서 조교가 갖고 있는 역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수업은 전공에 기반하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면, 조교가 전공자가 아니면 이런 지금 실험 실습 수업을 보조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전공 불일치 정도가 올해 22학년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토목과학과 교수인데 실습조교가 토목과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과도 아니고 저 문과 쪽에 있는 완전 전공 불일치한 이런 경우에요. 이게 지금 현행의 5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습 조교가 실습 수업의 보조 업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더 누적을 해보면 10년까지 했더니 74점이지만 3, 4년만 누적을 해도 한 7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거는 아마 교수님들께서 이 인건비로 조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동일 전공자를 채용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셔서 불효불급하게 지금 이제 실습조교를 전공 불일치되는 학생, 졸업생을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한 이런 결과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이런 실험 실습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상태를 봤을 때 지금 이 실험 실습의 보조 업무를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 업무는 어떻게 지금 할 거냐? 이걸 통합 행정조교가 해낼 수는 없죠. 전공이 안 맞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또 학생들의 수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학과 교수님들이 담당해 주십사 하고 감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제가 이런 것들이 운영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이게 봐주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운영을 제대로 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이죠. 결국은 실습조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쓰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겠으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 안정의 이 상황에서 지금 제 머릿속에는 추가적인 대안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고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플랜을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이런 방향에서 이제 잡아봤습니다. 자, 24학년도에는 저희가 학과 구조 개편을 통해서 전체적인 큰 틀이 이제 변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3학년도, 24학년도에서 변화돼 나가는데 단과대학 통합도 있고요. 학과에 지금 통합, 그 다음에 모집 중지, 신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은 24학년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23학년도부터는 이런 변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24학년도의 기준을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과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저희가 계획을 잡아야만 이런 이 과정 중에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잘 큰 문제 없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큰 틀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일단 큰 틀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제 경과적인 부분은 저희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다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4학년을 기준으로 큰 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문사회과학대학과, 행정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원수원을 하나의 공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많이 묶였겠다 하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이제 이거를 하나의 업무 공간으로 묶어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통합행정실로 꾸리는데, 이때 직원은 실장 1명, 직원 1명, 그리고 이 특수대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조교를 배치합니다. 통합조교. 이건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가 아니라 특수대학원과 단과대학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장, 직원, 그 다음에 행정실 소속의 통합조교 1명이 운영됩니다. 자, 상대는 상경대학과 경영대학원을 묶어내고요. 그리고 장소는 국제관에, 그리고 실장, 직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을 같이 묶었기 때문에 이게 통합조교 1명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자, 의료보건생활과학대학과, 예술디자인 체육대학은 공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예술디자인체육대학은 공간적으로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제 로타리 쪽에, 또 하나는 저기 법정관 쪽에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체육계열하고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단과대학을 묶어서 지금 통합행정실을 지금 의료보건관 또는 생활관관 쪽에 이제 배치를 하고요. 자, 여기에 지금 체육 분야가 이렇게 왔을 때는 물리적인 공간이 너무 먼입니다. 물리적 공간이 멀다 하는 거는 지금 1차적으로는 교수님들도 불편하시겠지만 학생들은 더욱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을 최대한 가까운 쪽에 둬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때는 체육 파트에 대해서 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소를 운영하면 지금 상경관 쪽에 체육 파트의 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뒤 엑셀 파일 보시면 아마 통합조교가 2명 배치되는 아니고, 통합조교가 2명이 배치되지만 역시 이때도 직원이 일정 시간을 이게 실장인데 직원을 잘라서 통합조교의 관리 의무는 부과할 지금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3명이 배치되는데 실장 직원은 지금 시간적으로 뭐 이쪽에만 주 근무지는 통합행정시겠지만 분소도 근무지 하나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한의과대학은 지금 실장 1명, 직원 2명 있죠. 한의과대학은 왜 직원을 2명 뒀을까?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규모변에서 이거는 한의학 인증 평가의 필수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 공과대학과 산업문화대학원을 자 묻고요. 그 다음에 동의융합교육센터는 이게 프랑스 사업 때문에 생긴 부분인데 이 조직은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던 IT 융합공대가 공대랑 이 시간에 통합이 되면 학과 규모, 그러니까 이 단대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과가 지금 뭐 19개과, 요 수반적으로 20개과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다 단대에 비해서 지금 아까 예체대하고 저쪽 묶은 것보다도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분소를, 왜냐하면 조교가 한 공간에 너무 많이 배치되고 요 지역적으로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한 공간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조교가 배치되는 걸 좀 피하고 학생들의 물리적 거리도 조금 줄이고자 지금 일단은 저희 생각은 창의관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대이고 저희가 이제 배치될 수 있는 거 창의관에 할 수도 있고 지청관에 할 수도 있고 뭐 정부가, 그러니까 이 어디에 둘 거냐인데 저희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쪽으로 묶어내는 학과의 현행의 위치가 창의관, 옛날 자연과학대학 쪽에 상당히 많이 현재 배치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저희가 분소를 운영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직원은 배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ICT 공과대학과 공학교육혁신센터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학인증을 관리하는 지금 지원센터고요. 현재 공학인증은 우리 학교에 2개과가 공학인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학인증에 2개과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공학인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지원기관인 공학교육혁신센터를 폐지하고자 계획했으나 저희가 공학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이 검토 항목을 다시 한번 본 결과 이 공학교육의 지원 시스템 지원 체계 인력을 여기 한해 인증 평가의 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공학교육혁신센터는 ICT 공과대학하고 이제 같이 묶어내고 이에 따라서 조교 1명도 지금 배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안전정책대학원과 부동산대학원은 지금 단과대학 계열로 본다면 인사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사대에 굉장히 많이 묶였죠.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도 지금 이제 좀 먼 거리라서 지금 이제 부동산대학원 쪽으로 이제 이 국가안전정책대학원을 지금은 지청관에 있고요. 지청관에 있는 이 시설, 행정공간, 강의실공간을 장기적으로는 법정관 쪽으로 지금 옮기면서 두 특수대학원을 묶어내는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 1명, 직원 1명이고요. 여기에 조교는 지금 저희가 과 중에 정원 외로 되어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직자 전형도 있고요. 사업으로 하는. 그 다음 또 하나가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부자학과가 있습니다. 정원 외로 들어오는 재직자 전형으로. 이 부분은 수업 형태 운영이 굉장히 다른 형태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 두 특수대학원을 아우르는 지금 조교 1명을 배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밑에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장급에서 지금 직원을 4명 감 운영하고요. 직원 부분에서 지금 13명에서 5명을 감 운영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지금 이거를 구조 조정해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감용되는 부분만큼 신규 채용은 극도로 억제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감축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의 차입금을 동원해서 명예퇴직을 강하게 조금 유도해봐서 이 가문형 효과를 최대한 빨리 가문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단대 행정실입니다. 단대 행정실 교수님은 직원의 현재 생산성이 지금 이제 이 본부라 그래야 되나 다른 이쪽의 행정 파트에 비해서 생산성이 과연 좋은가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직원 파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통합행정실 형태를 묶어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직원들 부분이 아마 느끼기에는 차라리 내가 본부의 팀실장을 하지 통합행정실의 팀실장 하는 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은 지금 조교 감축도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직원 파트의 감축과 직원 파트의 생산성을 행정 생산성을 증대하는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 전략이 발효되고 이제 발전적으로 전략으로 갔을 때 기본적인 바탕을 좀 만들어야 되는 이 파트까지 일부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향후 일정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요. 13일자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지금 의견 수렴을 쭉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단과대학에서 지금 저한테 아주 긴 장문 정도만 한 11페이지 정도 되는 의견을 주셨고요. 하여튼 감사하게 받고 있고요. 뭐 개별 교수님들의 개별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과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단대에 취합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통로는 뭐 어떤 형태로든 주시면 되고 저한테 주셔도 바로 주고 아니면 뭐 방문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뭐 그런 거에 지금 뭐 다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의 바탕을 해서 최종적인 안을 지금 12월 말까지는 한번 결정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안은 그래서 지금 이 큰 틀이 결정이 되면 이 의견에 반영해서 좀 최종적인 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경과조치 부분이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가 수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주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작업까지를 1월 한 20일까지 근데 아마 구정이 설날이 껴서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설날 전후 정도에는 저희가 방학 때 통합행정실 공사를 시작해서 개학 전에는 끝내보는 이런 기본적인 일정 계획이고요. 통합행정실은 때에 따라서는 지금 올 겨울방학 때 공사가 들어가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지금 뭐 여름방학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황 따라 틀리긴 한데 전체적인 시스템은 일단은 전체적인 거고 우리 시행의 타이밍은 그건 어느 부분이 가장 적절한가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거는 뭐 부가적인 말씀이지만 요새 이 기획처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기획처장한테 오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요. 왜냐하면 가봐야 이제 줄 돈이 없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거를 하면서 초기에 시설 투자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럽죠. 이것도 저희가 없는 형편이니까. 근데 다행히 이거는 좀 포괄적으로 지금 뭐 부총장님 계시지만 사업비 쪽에서 지원을 일정 부분 받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등록금 회계의 어려움에 여러 개 없으니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엑셀 파일 좀 부탁드릴까요? 가장 궁금하신 디테일입니다. 항상 뭐 디테일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요. 조금 표를 줄여주십시오.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네. 이거는 자료에 같이 이제 갖고 계신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좀 움직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컬럼은 지금 뭐냐면 이 해당 학과 조교의 업무 시간을 저희가 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생 수, 교원 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면 이 학과를 업무를 하는 데는 조교가 몇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업무들을 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워놨죠, 그죠? 저희 나름대로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묵수입니다. 그런데 조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무 시간은
8시간 근무입니다. 8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죠. 8시간 범위 안에서 이제 묶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묶었더니 예를 들어서 8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 대안도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요렇게 묶었더니 4시간, 요렇게 묶었더니 7시간이고 요렇게 묶었더니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게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묶어냈는데 저희가 저쪽을 살짝 데이터를 가려놓은 거는 왜 가렸냐면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 쪽에서 논란을 하실까봐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나름대로 한번 묶어도 일률적으로 뭐 5시간 쫙, 뭐 6시간 쫙 이렇게 묶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묶어낸 데는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반 정도 업무이 아니고 어떤 묶어낸 데는 7시간 반의 업무예요. 그러면 다른 이게 약간 불균형한 거죠. 그럼 최대한 이 균형이 있게 저희가 묶어내야 되는데 이게 조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묶었을 때 8시간이 넘어가고 저렇게 묶어요. 또 하나는 뭐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냐면 지금 과거에 우리가 학부제를 할 때 학문 분야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교가 지금은 조교가 거의 현장 업무에 지금 국한된 이런 업무를 부여받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교는 학생, 교수 무슨 말씀이냐면 전공 특성의 베이스를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조교를 묶어내는 데 있어서 전공의 유사성을 가급적이면 유사성이 있는 부분을 사실 묶어내는 게 조교도 편하겠지만 조교의 생산성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학문의 유사성의 저희 판단은 이거죠. 과거에 학부제를 했던 이런 그룹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 시간에 지금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 이걸 가지고 이제 묶어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블랭크인데 지금 보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뭐 2시간 30분, 뭐 3시간 몇 분, 뭐 1시간 몇 분, 막 이렇게 쭉 있고요. 더했더니 몇 시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묶었다 하는 거고요. 자, 현재 편제는 이렇고요. 이제 조정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인문사회과학대를 보시면 자료는 다 있으시니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돼 있나. 자, 인문사회과학대를 보시면 실장 1명, 직원 1명, 통합조교 1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행정실에 기본적으로 근로학생이 1명이 배치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근로학생, 상징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행의 단과대학에 배치되어 있는 근로학생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뭐 프라임학습실을 위한 근로학생, 뭐 다른 거에 대한 근로학생 이쪽은 다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기는 뭐 숫자 1에 요 숫자는 요쪽에 있는 숫자는 지금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근로학생을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학과 단위로 넘어오시면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상황입니다. 학과 단위로 넘어오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근로학생을 배치를 하는데요. 자, 지금 A등급, B등급, C등급은 뭐냐면 저희가 근로학생이 지금 학기별로 근로장학금이 한 200만원대, 그 다음에 150만원대, 100만원대 이렇게 차등의 근로학생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가장 이제 저희가 근로학생 중에 이제 가장 윗등급이 지금 이제 200만원대, 200 몇만 원입니다. 이 근로학생을 기본적으로 학과에 1명씩은 무조건 배치를 하고요. 자, 추가적으로 1명을 배치하는데 여기에 일부 차등을 둡니다. 어떻게 차등을 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과의 배정에 따라서 이제 A등급이냐, 근로학생이 B등급이냐, C등급이냐. 그러니까 결국 2명이 배치되는데 일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A등급의 근로학생 1명과 차별화된 근로학생의 1명이 배치가 됐다. 요 정도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진 않은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데 지금 예를 들면 2명 된 데는 뭐냐면 A등급이 2명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쪽은 A등급 1명, 그 다음 B등급 1명, 이런 쪽은 A등급 1명, C등급 1명의 근로학생이 배치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묶었습니다. 지금 보면 국어국문학과, 문헌정보학과, 육아교육과가 이렇게 묶여서 지금 통합행정실의 학과 담당을 하는 이 세 학과에
지금 이 조교로서 행정 업무를 하는 조교가 한 명이 이제 배치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 지시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학과의 조교가 학생을 상대해야 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교는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 행정단이라 돼 마지막 학생과 교수와 그 다음에 행정 업무의 마지막에 있는 이런 업무를 띄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무실 형태로 공간 배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를 들어서 뭐 직원 있으면 학생이 의자 사이로 가서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큰 공간을 이렇게 띄워놓는, 그러니까 학생이 와서 충분히 이 조교와 업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행의 학과 사무실 공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교가 있고 그 앞에서 학생이 충분하게 어떤 뭐 대기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공간이 있는 형태로 조교 배치를 해서 지금 요 세 개 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뭐 조교와 업무 협의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요? 질의응답을 하고 행정적인 어떤 부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행정조교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부분인데, 현재 이제 학생들 부분에서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는 학사입니다. 뭐 슈퍼카이든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뭐 졸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일단은 다 마지막에 있는 조교가 정확히 이해하고 1차적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으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파트 쪽에 이제 조교를 이제 통합행정실에 가면서 이제 이런 교육들을 기본적인 학사 업무에 대한 교육들을 수반을 해서 행정조교가 그 능력을 갖추도록 지금 이제 같이 수반을 하는 작업들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가 아카데미 컨설턴트가 이 정도의 기능까지는 못하겠지만 이 정도는 그렇게 되면 저희 학사 쪽에 다시 이제 한 단계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지만, 아주 1차적인 것들은 조교에서 해결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자, 쭉 내려보시면요, 이 특별한 것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경대학, 상경대학입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저희 부자학과라고 부르는데, 부자학과는 조교가 한 명인데 겸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대학원과 국가안전정책대학원에 지금 겸직하는 조교로 학과단이 배치되어 있고요. 저 조교는 통합행정실 중에 그러니까 부동산대학원과 그쪽 북긴 쪽으로 이제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는 지금 이 인증에 관련돼 있고요. 인증에서 필요한 최소 인력은 3명입니다. 3명의 지원 인력을 포함을 해야 인증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배치를 했고요. 3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3명을 통합행정실로 다 끌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학과는 3명을 별도 공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쭉 내려오셔갖고요. 그 다음에 한의대입니다. 한의대도 지금 이제 실장 1명, 직원 2명, 직원 파트에서도 많이 배치됐고요. 조교가 6명이 배치됐습니다.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담이지만 저희 기획처장 입장에서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학교의 전체 재정이 굉장히 균형 있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일부 학문 분야에서의 인증 평가 때문에 균형 있게 투입되는 데 있어서 약간은 그 인증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이 많고 하면 인증에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방향이죠. 그런데 우리 실정에서는 좀 과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 재정을 이 학과별 학문 분야별로 좀 균형감 있게 투입하는 데 있어서 이 학문 분야별 인증 제도가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고 인지를 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의과대학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통합조교가 6명이 배치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오시면요. 자, 공과대학 분서입니다. 지금 요과 학과장들 해당 소속 학과 위치는 잘 아실 거예요. 응용화학, 식품, 위생용과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제 창간 쪽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학과들이고요. 그래서 이쪽의 학과들을 묶어서 지금 3명의 조교를 지금 이제 분소에 운영하는 요 방안이 되겠고요. 지금 산업 ICT 쪽은 이제 24년 이제 모집 중지가 됐는데 한 4년 정도는 저희가 학과를 운영을 이제 이 학과 조교는 누군가 담당해줘야 되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묶었다가 3, 4년이 지나면 여기는 모집 중지돼서 한 4년 지나면 아예 없어질 거고 요 두 과가 하나 나머지 이렇게 묶이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처장님, 네.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사육자도 이동충이신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회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통합행정실에 많은 의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앞에 한 시간을 일반 재정 어려움에 대해서 시간을 다 할애해버리셨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은 처장님이 설명을 지금 2시간을 다 치러오시는 거예요, 지금. 의견 수렴 언제 하시고? 저는 언제까지든 근데 너무 제가 아니 지금 여기는 지금 시간이 다 지금 다양한 시간 일정들이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으시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스탑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보시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을 갖고 가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이게 출발을 했다 하는 거를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대안이 가장 최상의 답은 결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저희가 고민했던 거를 최대한 공감하면서 또 추가적인 아이디어의 의견을 구하고자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 말 다시 살짝만 할게요. 1분만. 좀 내려갈까요? 여기 경기지도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분소를 운영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해보면 예산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의 절감, 그래서 이제 조교감축 부분의 절감이 저 정도, 직원 부분에서는 실장 및 직원 타산, 이 정도의 금액으로 만약에 실현이 바로 된다면 6억 정도, 6억 조금 더 되는 이 정도 규모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어떻게 죄송합니다. 늦게. 네. 그래서 의견 있으시면 제가 오늘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있으면 또 의견을 받았다가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의견을 오늘 주시기 힘드실 부분이 있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루트시든 이메일이든 전화든 방문이든 저든 어떤 루트로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포함해서 지금 근데 시간적으로는 한 12월 31일 이전 더 빨랐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검토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가 미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나은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정이 기본적으로 희생을 담보로 한 거다. 좀 부정하지 못하겠고요. 그런데 그 희생은 공평해야 된다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희생은 특히 학생들에 대한 희생은 최소화시켜야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좋은 답을 주시면 지금 혹시 의견 주실 분 있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과 학과장 김범철입니다. 저희 과의 특수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쪽에서는 약간 문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실습 조교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나와 실습 조교의 업무가 행정, 실습 관리, 안전관리, 보호조교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습 조교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장비들을 학생한테 대여해주고 다시 반환하는 건데 그냥 단순 대여와 반환이 아니라 고가의 차량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나갈 때 점검, 들어올 때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대여하고 반납하는데 한 1시간씩에서 2시간씩 소요가 되는데
저희 학과가 1년에 100에서 220편 정도의 영화를 만들고요. 보통 평균 3회차를 합니다. 그러면은 총 장비 대여 반납에만 1년에 70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 나온 거 빼고.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장비 보수 위주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거까지 들어가면 사실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시간이 파악이 안 되고요. 일단 저희 장비가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 됩니다. 가치가. 근데 마지막으로 교비를 받은 게 거의 한 10여 년 전이고 이 2억에 달하는 장비는 저희가 다 사업비로 따온 돈으로 산 장비고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그 실험실 스키 예산의 거의 반 정도가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다 그 수리비 보수비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학생들이 대여할 수도 대체할 능력도 없고 교수가 이거를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없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대체할 거에는 이 업무 자체가 여기 안에 나와 있지를 않고 그러니까 저희 과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로서는 조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 그 다음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 자체가 완벽하게 배제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수치만 또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저희가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충원율이 한 70% 정도 돼가지고 전교가 꼴찌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100%에 가까이 육박합니다. 이게 그동안 장비를 보강하고 그걸 학생들을 최대한 실습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제 그 입학생 유지나 그 충원율 유지에 이게 굉장히 그냥 거의 한 30% 이상 정도를 올리는 데 기여를 한 건데 여기서 갑자기 조교가 빠져버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여기서는 일단 저희 과의 특수성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고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않는데 이 상태가 갑자기 없어 현재에서 조교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좀 네. 제가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좀 저도 말씀드리는데 예, 제가 지금 그 콜로키움 지금 발표 일정이 있는데 지금 안 가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때문에 제가 조금 목소리 높이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지금 학과 평가 기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학과 단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학생들하고 많이 하느냐라는 기준을 이제 학과 평가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주로 이제 학과장들이 그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진두지휘를 해야 되고, 뭐 졸업식, 그 MT 모든 것들이 이제 학과장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학과장들이 이제 조교를 통해서 병의를 했거든요. 근데 조교가 통합행정실로 가면 직접적으로 학과장이 조교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행정실장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고, 행정실장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과의 업무량은 확 늘어났는데 직접적으로 학과장이 조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앤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학과장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업무량이 특징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학과장들을 안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학과 조교들이 또는 뭐 선배들이 되어서 학생들이랑 계속 좀 올려왔던 이런 전통이나 또는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를 해왔던 이런 것들 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저희 사회복지학과에 관한 특수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어학과는 좀 비슷합니다. 저희 실습 조교가 하는 역할이 저희 실습을 안 하면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실습지를 다 하나하나 다 컨택을 해서 실습지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을 하고 실습받달로 공문을 보내고 학생들한테 그 실습에 관한 자료들을 하나 다 받아서 다시 이제 실습지 기관에 보내주고, 그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실습하는 과정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실습이 끝나고 나면 실습 평가서도 받고, 평가서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기관별로 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하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학생들한테 다 컨택해서 자기 신청하는 서류 받는 거, 그다음 센터에서 교부 이제 단체로 접수를 시키는 거, 접수 과정에서 빠져 있는 자료 다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실습 조교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양반이 지금 거기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학과장이 하거나 또는 실습 담당 교수가 하게 되면
사실상 일을 못하는 거죠. 이 업무만 해도 한 학기 내내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 실습도 2번입니다. 동계 실습, 가계 실습 2번이어서 이 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실습 담당 교수는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반영이 안 되면 실습이 빵꾸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습이 빵꾸 나면 사회복지 자격증을 획득 못하는 사례들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학과 지원율이 급격히 감소할 거다. 제가 교육처장님께서 저희 정원 좀 내려달라고 해서 지금 어렵다. 실습 발굴하기도 어렵고 실습 안 받아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상황을 이해를 해서 정원을 했잖아요. 요청을 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실습 쪽이 없애버리면 저희는 사회복지학과에서 정말 일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학생들 지원율도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오늘 저는 시간이 오후에 저녁까지 풀로 배워서 하여튼 학과 특성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제가 이제 받아 적는다고 적어도 다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저희가 지금 집답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하나, 학과 교수님이 조교의 업무 지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돌아서 협조를 받은 상황은 아까 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지금 행정적인 체계적으로 좀 피하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컴퓨터공학과 담당 교수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이렇게 좀 돈을 아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실습 조율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런 좀 취지는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필요하다면 실습 조율을 좀 어떤 몇 명이라도 필요하다고 있다면 풀고 그 다음에 행정 조율을 학습 조율을 좀 줄이는 그런 생각이 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통합 조율을 통합 행정 지원실에 배치해버리면 사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겠다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사 조교가 통합 조교가 실습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학과 근처에 있는 게 좋겠다 싶어요. 학생들, 재학생들하고 관계 측면에서도 그게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통합행정 보조실이죠. 현재 학과 사무실에 좀 두고 운영해서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일일이 들으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주로 드려야 돼서 시간도 많이 갔다 그래서 일단 2가지 지적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장 교수님 일단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 신문방송학과로 이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각과의 특수성들이 다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과 얘기도 있으시고 저희 학과도 비슷하게 장비를 대출해 나가는 비용이 영화과보다는 싸지만 횟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업무가 있고 다른 학과들도 지금 실습적으로가 있다는 이유는 실습적으로가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 특수성은 서면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자리는 기획처장님이 하실 자리가 아니라 교무처장님이나 부총장님, 총장님이 하셔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대학생 서비스가 손해받고 학생들이 피해받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재정적인 얘기만 하시지 학생 중심으로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는 아니겠지만 조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영어과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는 조교를 굉장히 세심하게 뽑습니다. 실습적으로 현장 경험이 있거나 장비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알거나 기본적 메인테너스가 안 되면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뽑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인 실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충원율 100% 채우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수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생 서비스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분명히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가고
학생들이 관여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기획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하신다면 이거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등록금을 오히려 뺏어가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실습조교 폐지의 근거로 삼으신 실습조교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문성 당연히 있어야죠. 오히려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쓰레기가 공원에 넘쳐난다고 청소부를 없앱니까? 오히려 청소부를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더 육성하고 더 서비스가 잘 돼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숲을 우거지게 하는 게 아니라 숲의 나무를 지금 자르고 있는 일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 자체는 또 어느 과가 어느 무슨 문제가 있다가 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대외 학생 서비스 차원에서 학생 중심으로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 학생이랑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 언론사 편집장한테 물어봐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총학생이나 다른 학생들도 전혀 모를 겁니다. 학생들은 모르는 입장에서 3월에 딱 왔는데 행정실 갔는데 행정실에 근로학생들만 있고 여기 어디예요? 뭐 하셔? 신입생들이 왔는데 수강시청 정정을 수강시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입생이 왔는데 편입생이 어떻게 하느냐, 뭐 실습은 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실습조가 없어진다면 내년에 실습을 정원을 한 실습당 10명 이하로 줄이거나 실습조업을 전면적으로 폐지할까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꼭 기획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학생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기획적인 얘기만 하시면은 이거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필수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관이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숲이 우거지도록 저희가 할 때 최소한 유지만이라 해주시면 저희가 학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실습적으로 있는 과들은 조금 모이셔서 의견도 도출 같이 하고요. 그래서 더 나은 실습, 더 나은 대학생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건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이제 이게 인력 조정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직제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기획에서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획차장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책임감 있으신 부총장님이나 총장께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또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판단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수단을 제가 못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십시오. 만약에 가장 저희가 학교의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학생이죠. 교육의 질적 저하의 피해를 최소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써야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까 공부 보육자 수당 삭감도 있었지만 전체 교수님의 임금을 10% 삭감하자. 3년간 저는 참여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어떤 결정에 내몰린 상황의 어떤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조교를 없애는 게 있는 것보다 제도 개선이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답변 못 드립니다. 분명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어떻게 지금 어떤 대안을 썼을 때 가장 피해가 적을 거냐? 그래서 그거를 떠나서 이 대안이 피해가 있고 고통스럽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 대안을 제 능력이 부족해서 못 찾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처장님, 네. 이 바이오 이야기 이은우 교수입니다. 스피커 때문에 그런데 마이크 이쪽으로 좀 스피커 때문에 예. 저 가서 얘기하죠. 아니 그쪽으로 가시면서 위에서 가서 얘기하죠. 그 차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 단어를 그대로 돌려드리면요. 돈은 줄이는데 고통은 최소화하겠다 하셨는데 위험은 최대화하셨습니다. 공대 출신이신 걸 알고 있고 실험 실습 수업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실험 기자재 관리가 실험실 안전과 학생들 실험 수업할 때에 안전관리가 얼마만큼 중요하신지 분명히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 질문부터 드릴게요. 안전대책 말씀 하나도 안 하셨는데 그 부분 얘기해 주십시오. 실험 실습 조교를 없앴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질문 여러 개 있으니까요. 요거 대답하시고 그 다음 가시죠. 오늘 해야 되나요? 지금 해야 되나요?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요. 요 부분도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뭐 제가 아까 흥분을 드려서 죄송을 하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대안을 못 찾아서 고민 끝에 어쨌든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의 자꾸 이제 반복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인력, 조교 감축에 따라서 저희가 뭐 행정 서비스라든가 일정 부분의 악화 부분은 이게 없다고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도 있고요. 지금 있는 이제 저희가 안전관리 있고 그다음 실습조교만 이제 놓고 보면 주 업무가 안전관리도 있고 실험 실습을 보조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이건 학생의 교육하고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 실습에 대한 교육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교수님의 지금 업무가 느시겠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최대한 감수를 해 주십사 하는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그 안전관리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해를 하고 계신데 실험 실습에 보조로 들어가는 부분도 실험 실습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과 관련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실험 실습을 듣는 학생들은 초보입니다. 예. 화학약품과 불과 전열기구와 전기기구와 분석기기, 주사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처음 다루는 학생들입니다.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실험 실습 수업 시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보조하기 위해서 실습 조교들이 며칠 전부터 실험 단계, 각 단계별로 준비를 다 하고요. 공간 확보도 하고요. 미리 실습 준비 다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근데 지금 처장님은 그냥 교육 부분을 일부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해석을 하고 계시니까 안전 부분을 교수님이 조금 부담이 좀 더 늘겠죠라고만 해석하고 계십니다. 잘못하고 계셔서 해석을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드려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실험 실습 수업 시간에 실습 조교가 하는 일도 안전과도 관련되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방금 넣어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걸 포함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크게 직접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에 책임도 있을 거고 관리의 행정적인 행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안전관리 전체적인 포괄적인 겁니다. 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뭐냐면 지금 교육의 수업과 관련된 안전관리, 연구실 자체 지금 연구 안전관리 이런 파트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냐?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행정 업무는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관리는 조교 업무로 행정적 업무는 넣었지만
그러면 안전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갖게 되느냐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건일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실습조교든 이게 인력 감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또한 아까 어느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현행에 그런 게 잘 되는 학과도 있고, 또 뭐 잘 되지 않은 학과도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소두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우리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럴 상황이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일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과 특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 실험 수업을 학생들이 가장 호기심 충족하고 중원율에서 아까 영화학과도 말씀하셨고 딴 데도 말씀하셨는데 실험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가장 애착을 많이 가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허술해지기 시작하면 학생들 다른 학교 문 다 열어놨는데 다른 학교 다 갑니다. 부경대 문 많이 열어놨어요. 그럼 많이 갑니다. 지금부터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중원율 걱정하셨는데 중원율 걱정이 더 되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안 합니다. 대학원 진학 아까부터 조금씩 줄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사 자격증 이걸 통해서 땁니다. 학생들 기사 자격증 못 따고 기사 자격증 못 따면 취업률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취업률 잘 안 되면 학생 또 빠져나갑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군가 말씀하셨듯이 학생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부분 얼마나 다른 부분에서 더 땡길 수 있으면 땡기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 보고 아이디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차장님이 말씀하신 단어 다시 돌려드릴게요. 학생 희생의 최소화, 학생 희생이 최대화 됩니다. 하여튼 뭐 생각 듣도록 하고요.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네. 네, 유아교육과 서보송입니다. 지금 보여주신 엑셀 파일은 2024학년도인데 내년에는 조정이 어떻게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희 학과의 지금 조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년 더하기 1년으로 계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조교 선생님을 생각보다 빨리 근무를 중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기고, 왜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시험이나 실험의 과정도 없이 이렇게 바로 시행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요 24학년도는 뭐 경과교정 부분, 경과조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교수님들 굉장히 실습 조교 파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통합행정 조교, 그러니까 조교를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파트를 줄이는 것보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오늘 느끼는 거는 실습 파트의 조교를 어떤 식으로든 지금 조금 뭐랄까, 이게 너무 이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느냐, 그거를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길 바란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경과조치는 그래서 큰 틀이 오늘 나눠드리는 거가 지금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경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경과조치 부분은 이제 추후에 아까 조교 계약의 기간 이런 것들 포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다만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이 완료가 지금 시급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계약을 일단은 약간 보류를 해두고 뭐 변경에 따라서 계약을 하던 추가 계약을 연장을 하던 하는 거는 지금 잠시 좀 보류를 의사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더 보류하는 이런 형태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말씀하시죠?
뭐 시간을 올려서 마지막에 또 꼼꼼해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 식품영양학과 황혜진입니다. 저는 그 인력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료보건생활대학을 보면은 지금 가장 그 학생 수가 많은 임상영양학과와 그 다음 학생 수가 많은 식품영양학과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아까 기획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 수가 많으면 조교 부담이 많은 거는 맞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편제 순서도 다르고요. 그 대안으로는 이제 편제 순서대로 두 과씩 묶어주시든지 아니면 제일 많은 학과와 제일 적은 학과를 묶어주시든지 하는 그런 수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지금 두 가지 묶어있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저희 안보다 지금 이제 단대에서 묶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뭐 어떤 형태로 묶었다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단대에서 구체적인 안을 보시면 이거보다는 다른 안이 더 묶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 학과랑 저 학과를 변경해서 묶으면 다른 데가 또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지장을 받지 아니면 단대에서 전체적으로 변경된 뭐 예를 들어서 이 단대에 조교가 통합조교가 5명인데 예를 들어서 5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묶는 형태를 달리한다. 이게 더 합리적이다. 그거는 뭐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효리 교수님 마지막에 지금 뭐 시간이 늦어서 이효리 교수님 그 발표 혹시 다른 분 계세요? 아니면 이효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고 시간 많으시다고 하셨어요. 저도 시간 많습니다. 예, 계속 하시죠. 그 배달의 민족 시키고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아까 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학과 회의를 먼저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요대로 실습 조교가 이 안대로 가면 저희들 실험 실습 수업 4개 있고 거기다가 캡스톤까지 연결되는 6과목 전면 이론 수업을 할 겁니다. 이거 학과 전체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걱정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교육부에서 대학평가에서 실험 실습 수업 강화해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퍼센테이지는 조금 내려갈 수 있어도 그 부분은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 전체 의견을 잊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론 수업으로 전부 바꾸겠다. 내년 당장 바꾸지는 못하겠네요. 그 계획은 벌써 올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문 하나는 아까 이런 경과 조치의 향후 추진 일정에 주간 설명을 한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하고 끝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의견을 듣고요. 뭐 이거는 교수님들 뭐 이런 건데 의견을 폭넓게 나갔다가 언젠가는 이게 이제 이 정리가 되는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뭐 필요하시다면 뭐 10월 말이든 1월 초든 한 번 더 의견수 1차적으로 뭐 지금 계획은 안 갖고 있지만 필요하다 시다면 지금 이제 10월 말까지 저희가 의견 수렴을 듣겠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지금 뭐 세부적인 거를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게 이 시간적인 뭐 왜냐면 공사 들어가는 뭐 이런 이거 공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12월에 안 하고 내년 그러니까 여름에 넘어가도 수월한 데만 이제 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시간적인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많은 학과장님들이 원하신다면 수정된 어쨌든 의견 수렴이 돼서 다시 한번 고민된 결과를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저는 뭐 할도 교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요. 시기적으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한 1월 초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왜냐하면 12월까지 받고 이래서 검토하고 어떤 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정도 예상해 봅니다.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안 남아있는 부분들이 시간 걸기 전략이었다고 하면 성공하셨습니다. 다들 바빠서 간 것 같고요. 1월 달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문제 제기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부분들 굉장히 염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그러는데 실습 조교가 빠지면
실험 수업이 힘들까 싶어서 하는 얘기인가 라고 오해하실까 싶은데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염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학생들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돈 얼마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간에 반드시 한 번 더 계획안, 수정안 말씀해 주시고 공청회 또 하시고 의견 수렴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을 일단은 학장님들 오시는 이 전체 교무회 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안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논의하고 학장님들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도 하고 그거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방금 학생님 말씀하셔서 염려가 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학생님들 교무회의 통해서 온 내용들 자세하게 전달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직접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도 제가 아까 학생님들 그래서 한 분 더 저기 계셨는데. 네. 네, 상경대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유형수 교수입니다. 저희는 실습조를 두 과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실습조교를 없앤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그 본부에 막 달려가서 읍소해서 또 외식이랑 호텔이랑 실습조교를 받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른 한 데보다는 실습조교가 작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과에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걸 보면 학문의 유사성이라든가 학과의 특성이 조금 고려되지 않고 아마 인원으로 좀 분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국제관광, 호텔 컨벤션, 외식 경영 이게 이제 같은 이 라인에서 올라오는데 이 과들이 다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학과 우리 상대에서 이야기를 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이 찢어주신 이유가 분리를 하신 이유가 이 학생 수가 많으니까 아마 붙여두면은 실습조교라든지 조교가 한 명 더 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단대 특성, 학과 특성을 잘 모르잖아요. 상당히 좀 기계적인 부분에서 근데 조금 아는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래서 아까 황혜진 학생 말씀하신 것처럼 단대에서 전체적인 그룹핑을 새로운 이 아이디어에 이게 좋겠다 하면 그건 저희가 이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본부에서 배려를 해서 학생 수로 해서 이렇게 우리 색깔을 다 나눠버렸나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색깔과 붙고 다른 편성 그런데 이제 저희의 조정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단대 안에서 모빌처럼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는 딱 받아버리면 되는데 한 그룹이 나오고 한 그룹이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일단 의견을 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실습조교를 몇 년 전에도 없앤다 하면서 지금 계속 살려둔 최소한의 실습조교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고 실습조교를 살려야 되는 학과들의 특성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꼭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이 다시라면 더 안 오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대 프린트했던 11장이 12장이 되는데 네. 굉장히 애쓰셔서 의견을 주셔서 아까 제가 일단 내려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 방법이 완전 철회도 감안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거요? 이 방안에 대한 완벽한 철회도 감안하시고 결정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아까 단대별로 알아서 조정하라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알아서 조정하면은 조교 인원 몇 명 늘려줄게가 아니라 완벽한 철회까지도 감안을 하시고 정책 결정을 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대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저희 엑셀 파일에 보시면 이 특정한 단대 행정실에 지금 통합조교가 몇 명하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5명이다 하면 저희가 과를 그룹을 했는데 5명을 가지고 그런데 저희 그룹핑이 뭐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5명을 그룹핑을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그룹핑하는 게 단대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훨씬 더 좋아요, 여러 가지로. 이거는 저희가 이 그룹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게 단대 의견을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 내지는 의견을 주신 거는 전면 철폐는 아예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네. 무조건 시행되는데 조정할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는 거가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전면 철폐. 그러니까 지금 통합행정실 제도 자체 도입을 전면 철회를 고려하느냐? 네. 이거는 당연한 정책적인 어떤 시행에서 발표를 온 상황에서 철회를 고려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사람은 없겠죠. 일단은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성대 사태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경성대는 조교를 이거는 뭐 이게 왜 기획처장끼리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요. 어떻게 갔었냐면 조교를 실습조교 0뿐만 아니라 행정조교도 0으로 갔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학교 전체의 조교를 0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조교가 하는 업무를 직원이 하도록 대체를 시킨 겁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4개과당 1명 뭐 이렇게 해서 직원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조교를 다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조교를 옛날처럼 수는 그렇진 않지만 실습조교는 여전히 이제 없애고 있고요. 그래서 일선 학과에 대한 지금 현행을 보면 우리 행정조교겠네요, 그죠? 이 행정조교를 일부 회복을 해냈는데 아마도 그쪽에서 왜 아마 이런 움직임이 있느냐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저희도 이 조교 감축하면서 또 하나 보는 건 뭐냐면 이게 대학에 대한 평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에 대한 평가 부분이 조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선언적으로 몇 명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한 이유 때문에 조교를 일부 회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성대 혹시 교수님 컨택이 되시는 분들은 물어보면 아실 텐데. 예, 컨택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영화과 카메라가 고장나는데 6개월이 안 걸렸답니다. 몇십억짜리 카메라가 6개월 만에 고장나고 학생들이 서비스를 못 받아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기획처장님께서 교류가 되신다면은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성대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한 거는 뭐 하여튼 과거에 보면 조교감축은 동의대가 먼저 이 18년에 제가 통수돼요. 사실은 이런 형태의 조교감축은 경성대가 워낙에 뭐 강하게 미리 이제 끌고 갔었고요. 지금 저희 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뭐 이런 거죠. 그쪽은 뭐 제가 아까 교수님이 자꾸 제가 예산만 본다고 해서 뭐 좀 그러는데 제 임무가 지금은 예산이 워낙에 제가 고민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경성대는 저희보다 훨씬 더 강한 조금 정책 수단을 썼었죠.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소송 붙고 뭐 그러면서 했던 부분을 전체적인 임금 삭감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으로 돌린 거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조교에 대한 전면 폐지, 뭐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정책 수단보다는 조금 강한 정책 수단을 아마 쓰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학과장 총사태도 아시나요? 네, 그 언론에 나왔었죠. 그 언론에 그래서 이제 경성대가 상당히 그게 이제 됐었고, 이게 거꾸로 그러면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획처장님하고 한번 거기는 기획처장이 부총장을 겸직을 하세요. 기획부총장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학생에 대한 이런 고민을 떠나서 이게 전체적인 게 학교 안에 구성원의 합의
뭐 이런 의견 조율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근데 네, 그분 답 한마디에 제가 추가 질문을 적었는데 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더 이상 물을 질문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 질문을 더 이상 했냐면 저도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외의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성대의 입장도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고 답을 못 찾았다. 네. 어쨌든 그러면 뭐 그래도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어려운 말씀을 뭐 해주셔도 그렇고 제가 마무리 짧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잘 되는 방향 아까 정말로 제가 고민한 가슴 아픈 얘기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게 가장 강력한 거는 저는 긍정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잘 해보자. 그러니까 동업자 정신 뭐 이런 거에 기본적인 마인드들이 있으면 지금 가운데 있는 뭐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죄송스럽지만 가는 생각하는 게 달라도 최종적으로는 현명하게 가고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의견 내봐야 말짱 뭐 이런 거 아니냐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의견 좀 적극 주시고 특히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많이 좀 주시고 그래서 좀 현명하게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이걸로 맞춰도 돼 없어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